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전특별자치시법 제정이 논의 중인데요. 잠시 이슈토론에서는 두 사안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선결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전통 방식 그대로 어업을 하며 자연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자연이 선물하는 귀한 밥상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뉴스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취재 현장의 기록, 취재 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조형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로 시작합니까? 네, 이제 낚시 즐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제 가을철, 이 제철을 맞은 주꾸미 낚시도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낚시객들과 낚싯배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중개업체 대표가 돌연 잠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령 대천항. 지난 1일 주꾸미 금어기가 풀리면서 출항하는 낚싯배들로 분주해야 할 포구가 한산하기만 합니다. 보령에서 주꾸미 낚시객들과 낚싯배를 연결해주던 중개업체 대표 A씨가 잠적한 건 그제 오후. 대표님 뵈러 왔습니다. 혹시 아무도 안 계실까요?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많이 생겨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글을 SNS에 올린 뒤 올해 초부터 미리 받아온 주꾸미 선상낚시 예약금을 모두 챙긴 채 사라진 겁니다. A씨가 대천항에서 중개하던 선박만 20여 척, 안면도와 고흥, 완도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였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A씨가 대금을 주지 않고 사라지면서 1년간 주꾸미 대목만 기다려온 낚싯배 선장들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피해 회원들은 카페를 개설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예약금이 입금된 계좌를 확인하는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사건의 발달이 된 쭈꾸미 낚시가 어떤 것인지, 또 이게 이제 미리 예약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왜 미리 또 예약을 해야 되는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이 주꾸미 낚시가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이번 달 1일, 그러니까 지난주인데요. 금어기가 풀렸습니다. 이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낚시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이 주꾸미는 4월부터 6월까지가 알을 낳는 산란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8월은 이 주꾸미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로 결정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제철이 9월 초, 그러니까 이번 달 초부터 한 10월, 그리고 조금 더 간다 하면 한 11월 초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가 이제 가장 성황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꾸미 낚시는 한번 이제 출항을 한다라고 한다면 배를 타고 이른 새벽에 나가서 뭐 그날 오후 2시나 3시 정도까지 이렇게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주꾸미 낚시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 여러 명이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좀 낚시고 난이도 자체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쉬운 편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 뵀던 또 피해자분들께서 중에서도 나는 그 회사 지인분들이랑 같이 좀 이 주꾸미 낚시를 하기 위해서 예약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기는 많은데 이 낚싯배는 사실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이 낚시를 하고 싶어 하는 낚시객들이 예약금을 연초, 올해 초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쭈꾸미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미리 이제 예약금을 걸어둬야지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낚시를 할 철인데 지금 예약금을 들고 잠적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이게 주꾸미 낚시를 나간다라고 하면은 한 1인당 9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한 배에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략 어림 잡아도 한 배가 한 번 나간다라고 했을 때 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선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중개업체가 대천항에서 중개하던 배만 홈페이지상에서 확인했을 때 24척이었습니다. 24척. 그러면은 근데 그게 9월부터 11월까지 꽉 차 있었다.
만선이었다라는 증언이 있었는데 그걸 어림잡아 보면 피해액이 어마어마하죠. 대략 잡아봐도 최소한 1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피해자들은 한 15억 이상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개업체가 아까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대천항뿐만이 아니라 뭐 안면도나 고흥 이렇게 좀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는 뭐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큰 규모의 중개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이제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더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까? 네, 이게 중개업체가 운영하는 방식이 인터넷상으로 이제 어느 일정에 몇 명이 갈 거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낚싯배를 좀 연결해 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예매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중개업체는 그러니까 낚시객과 어떤 선박 그 사이에 껴서 수수료를 한 8%에서 10% 정도 챙겨간다고 하고 이를 선주에게 건네는 남은 것을 이제 선주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피해가 더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개업체는 문제가 된 중개업체는 배만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에 필요한 다른 부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단체 관광객이다라고 한다면 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룻밤을 자겠다 근처에서라고 한다면 뭐 펜션이라든지 이런 숙박업소까지도 같이 중개를 해주던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낚시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개인별로 보면은 사실은 뭐 10만 원 미만 같으면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피해 보상 받기 위해서 또 뭐 법정 또 무슨 혹시 출석해서 소환 조사 받아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게 좀 귀찮다 보니까 아유 안 받고 말지 이런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포기하는 경우도. 근데 이게 사실은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인당 금액이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선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금액 자체가 사실 크다 적다 뭐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사실 또 복잡한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다 이 주꾸미 낚시를 하는 게 이분들이 사실은 뭐 생업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취미나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고소장 접수가 굉장히 좀 미비하기도 하고 또 피해자가 좀 전국에 퍼져 있다 보니까 이게 다 보령경찰서로 하나로 이관되는 과정도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우선 정확한 피해 규모를 또 알아야 수사의 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지금 피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또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지 그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선 이렇게 고소장을 적극적으로 또 접수를 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걸 노리고 또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소액 피해자들이 이제 다수가 있는 상황을. 근데 이 피해자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현재로서는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이제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가량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말 상황이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이게 연초부터 주꾸미 낚시를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예약금도 걸고 또 기대감 그리고 또 기다린 그런 상황들도 많은데 이제 지금 이분들이 지금 다른 배에 돈을 더 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낚시를 가야 한 상황에 처했어요. 지금 이렇게 대표가 잠적을 하면서 배를 원래 운행하기로 했던 선장들은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배를 지금 태워야 하는 예약자 명단만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선장들도 돈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낚시객들을 이렇게 태우고 출항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좀 예약을 받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추가 금액을 조금 더 내면은 그냥 예약자 명단을 우선적으로 태워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게 어떤 딱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낚시객들 사이에서도 지금 선장과의 갈등도 지금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개업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도 상당히 좀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라고밖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선 경찰도 수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이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사실 혐의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혐의에 따른 어떤 처벌이 적용될지 어떻게 처벌이 될지 그게 이제 후속 이제 조치로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우선은 수사가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명확한 혐의점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딱
명문화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규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사실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방할 만한 방법 또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명쾌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여기 출연을 해서 지난번에 보이스피싱이나 네. 이런 범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예방하면 될지 좀 소개해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당장 혹은 또 내년에 같은 피해가 또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것을 지금 막을 만한 뚜렷한 예방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지금 구조를 파악을 해보니 이 예약금을 연초에 미리 완납을 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계약금을 먼저 넣고 그렇죠. 이렇게 낚시 출항하기 하루 전이나 아니면 출항할 때 이렇게 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좀 제도가 좀 개선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오래된 관행을 조금 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좀 방법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조윤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